시나리오에 대해. 시나리오를 적어온 게 있어? 네. 적었어. 보자. 100% 디지털 아니야? 시나리오 이렇게 적어왔구나. 프리랜서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건축주다. 주택가 응집시에 따라 떨어지는 제한. 차에서 내리면 정원이 보이는 게 좋다. 15m 떨어진 거리. 15m? 1층에 있는 주방, 거실, 화장실과 같이 공동의 용어를 제한다. 2층에는 이용한다. 건축주의 나이는? 서른 중반 정도 됩니다. 혼자 살아? 네, 아니요, 부부. 네, 부부야? 네. 와이프 뭐 하는데? 와이프 뭐 하는데? 와이프가 건축주야? 프리랜서예요. 와이프가 프리랜서고 그 남편이 이런 사람. 회사 다니고 직장에? 어디 네. 다니는데? 그냥 밖에 회사요. 밖에 회사 어디? 컴퓨터? 컴퓨터 업체? 업무 IT? 딱 네. 그렇게까지 사무실?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는데 비즈니스 사원 비즈니스? 약간 이 네, 약간 정도까지만 비즈니스? 식으로 네 애는? 없어요. 없어요. 애 없어? 안 네. 나올 거야? 아무 딩크죠. 딩크족이야? 개 키워? 네. 좀 시켜보려고 했었잖아. 개방을 안 준다 했었다. 개 키워? 네. 고양이는? 키워요. 안 키워요. 걔는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커? 중요한 게 아니야? 대형 게 아니야? 얼만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친구는 두리뭉실. 많아? 친구 자주 와? 친구 자주 와요. 그래서 자주? 건축에 보면 응접실을 아예 따로 뒀거든요. 취미가 뭐야? 취미는 그 정원 가꾸기랑 그리고 영화 보기요. 그래서 둘이 상영실 똑같아? 공통적인 취미는 상영실에서 영화 보는 거고 남편. 남편은 온실 가꾸는 정원 가꾸는 거예요. 비슷하네. 그럼 출근은 몇 시에? 8시. 8시? 그럼 퇴근은? 4시. 4시. 주말에 뭐해? 주말엔 영화 보고 정원 갖고. 정원 가꾸고 집에 있어? 요리하고 네. 요리하는 걸 좋아해? 아내가 요리가 취미고 남편은 아까 말했지만 정원 가꾸는 게 취미고. 그 부모님들은 가까운 데 살아? 이쪽이 아예 외지라서 맞지? 외곽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고 주택으로 있었어. 설정을 했기 때문에 좀 먼 곳에 산다고. 네. 그래. 그러면 잘 안 오시겠네? 잘 안 오시면 그렇죠. 그럼 거꾸로 자주 가야 되나? 독립성이 강한 부부. 그럼 잘 가지도 않아? 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럼 친구들도 오기가 힘들겠네? 네, 그래서 주차장을 조금 넓게 설정했어요. 그래. 그러면 잘했다. 자, 지금 물어본 것들이 뭐냐면 니네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축주의 신상 정보야. 실제로 짓는다고 생각해봐. 실제로 이게 니네가 가상의 건물이지만 실제로 건물을 지어야 돼. 근데 이런 정보를 모르고 설계를 어떻게 해줄 거야? 해줄 수 있어? 이 사람들의 취미가 뭔지 모르고 생활 패턴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맞벌이인데 거실을 이만큼 크게 만들어줬어. 근데 이 사람들은 낮에 집에 없어. 의미가 있어? 회사. 필요가 없잖아. 그지? 이 와이프가 요리가 취미야. 그러면 주방을 아일랜드 딱 돌려가지고 크게 해주고 김치 냉장고도 넣고 일반 냉장고도 2개 넣고 가까운데 창고랑 그 다음에 다용도실도 크게 만들어주고 막 이래야겠지. 그지? 친구들만 온다며. 응접실만 있는 게 아니라 거실이랑 응접실이랑 거실 아니죠? 사회적 거리도 좀 떨어져서. 거실하고 응접실만 있는 게 아니라 정원을 갖고 있다며. 네. 그러면 응접실에서 거실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 안 나가게 해주는 게 좋아? 안 나가는 게 좀. 안 나가는 게 좋아? 정원을 예쁘게 갖고 놨는데 안 나가? 그러면 데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응접실이나 주방에서
식사를 하거나 요리를 미식회를 하다가 폴딩도어 같은 걸 열어서 데크로 나가서 데크에서도 뭐 바비큐를 구워 먹는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겠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 열어버리면 막 우리 집 개가 갑자기 막 밖으로 뛰어나가고 막 그래도 돼 안 돼? 문제예요. 왜 안 돼? 지정원이면 되죠. 우리 개가 조그만한 개야 큰 개야? 만약에 이렇게 이만큼 큰 개면 집 밖으로 나갔다가 저기 막 담 뛰어넘어가지고 남의 집으로 가버릴 수도 있지만 이게 조그만한 다리가 짧은 애 웰시코기 같은 애 그럼 기가 뛰어봤자 돼 정원에서 막 뛰어놀아도 되죠 그지? 이런 게 얘네가 시나리오를 자세하게 짜면 자세히 짤수록 설계하기 쉬운 거 그런 공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라고 물어봤을 때 시나리오가 있으면 필요해요 시나리오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부부가 둘이 살아 취미가 영화야 영화 어디서 봐? 3층에 상영실이요. 상영실이 있어 네. 상영실을 둘만 쓰는데 굳이 상영실까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 상영실 특성상 그 프로젝터 일단 커야 되고 의자 있어야 되고 그 외엔 없는 게 집중하기 쉬우니까 거실에다 그렇게 만들어주면 안 돼? 그럼 빛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거실에 채광 요즘 때문에 안막 다 있는데 음, 일단 취미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을 따로 둬도 취미를 나쁘지 위한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막 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네. 이게 내가 물어보는 거야 니네가 당황스럽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이럴 때 니네가 생각을 많이 하면 대답이 지금 그냥 바로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의 취미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 투자해도 된다. 이 사람들의 니즈나 요구사항에 이게 있다. 오케이. 이 사람들은 그 영화가 중요하니까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 그러면 그 공간이 3층에 있는 게 좋아, 2층에 있는 게 좋아? 3층이요. 왜 그럴까? 왜 3층에 있는 게 좋을까? 2층은 기본적으로 조용한 곳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2층에 작업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뭐 통로가 되는 것도 있는데 영화를 보면 아무래도 시끄러우니까 혼자 보더라도 조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별개로 놔두고 싶었어요. 근데 바꿔 생각해 볼까? 가장 조용한 공간이지만 3층이 가장 경치 교향이 좋은 공간이야. 가장 조망이 좋아. 근데 사방을 막아놓고 영화만 볼 수 있게 만들었어. 너무 아쉽지 않아? 발코니 있어요. 발코니? 네. 발코니 말고는 이제 실내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딱히 없죠. 그지? 뭔가 아쉬울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집주인이야. 좀 아쉬울 것 같아. 이렇게 높게 올라왔으면 경치가 뻥 뚫려서 뭔가 잘 보이고 좋을 텐데 아쉬울 수 있잖아. 욕실. 욕실에서? 욕실은 괜찮지. 요즘 뭐 의견이 나온 게 있어요. 욕실에서 막 거품 막 이렇게 해놓고 와인도 마시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시나리오야. 니네가 시나리오를 이 부부의 입장이 돼서 니네가 진짜로 부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부부야.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니네가 아는 언니 아니면 오빠, 누나, 형 아니면 부모님, 삼촌 니네가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컨셉을 잡는 게 대상을 잡는 게 이런 시나리오 짤 때 쉬워.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니네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뭐야? 알고 있잖아. 저 사람은 평소에 뭘 하더라. 주말엔 뭘 하더라. 평소엔 뭐 하고 지내더라. 아침에 언제 출근하고 대충 저녁에 몇 시에 들어오더라. 집에 오면 뭐 하더라. 집에 오면 뻗어가지고 난 TV 볼 힘도 없어. 근데 무슨 영화야? 주말만 되면은 막 시댁이랑 처가에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무슨 영화 볼 시간, 정은 가꿀 시간이 어딨어. 근데 거꾸로 이 분들은 되게 막 진짜 독립적인 사람이야. 주말에 걔랑 정원에서 놀고 친구들 불러서 바베큐 파티하고 이런 게 취미인 사람일 수도 있어. 그렇지? 그거를 니네가 자세하면 자세하게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공간을 만들기가 쉬워. 보이잖아, 그냥. 상상이 되는 거야, 상상. 근데 막연하게 대상을 너무 간단하게 러프하게 만들어 놓으면
예측 불가능한 거야. 뭐가 죽은지를 모르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영화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3층에서 굳이 조망 안 해도 돼.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취미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 사람들은 밖에 경치 구경하고 내가 잘 가꾼 정원을 3층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거기서 커피도 한잔하고 아니면 맥주 한잔하고 저녁에 와이프랑 대화하면서 맨날 영화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자기들은 좋아. 그러면 굳이 영화관을 3층으로 올리지 말고 영화관을 2층에 두는 대신에 3층에 안방을 둬가 되고 안방도 조그만하게 넣는 게 아니라 좀 크게 해가지고 안방에서 창문 열면 밑에 보이게, 그리고 그 가까운 창 옆에 조그마한 티테이블 같은 것도 하나 놔두고 미니 냉장고도 하나 가져다 놓고 바를 만들어주고. 더 좋을 수도 있겠지. 경우에 따라서는,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이런 거를 니네가 약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지금 다이어그램이랑 뭐 조닝도 한번 해봐라 그랬고, 스페이스 프로그램도 생각해봐라 그랬고, 컨셉도 생각해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니네가 이런 시나리오를 짰으니까, 그러면 니네가 설계하고 싶은 이 집은 어떤 컨셉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생각해? 컨셉이 뭐야? 어떤 컨셉으로 설계를 할 거야, 앞으로? 막연하지? 그지? 컨셉이라는 게 원래 막연한 거거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막연해. 근데 시나리오를 잘 짜면 컨셉이 의외로 쉬워. 자, 다시 돌아가 볼게. 반려견을 키우잖아. 그지? 이 사람들의 취미가 정원을 가꾸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예를 들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반려견인 것 같아. 딩크족이다 보니까 애를 안 키워서 이 사람들은 모든 정성 이런 거를 반려견한테 쏟아. 그러면 컨셉을 반려견 하우스, 아니면 개 이름이 만약에 치치야. 그럼 치치 하우스. 개와 내가 같이 사는, 함께하는, 뭐 예를 들면 공유 공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 개가, 이 사람이 이 주택을 짓는 이유는 아파트에서는 키우기 힘든 개를 키우기 위해서 주택을 짓는 거야. 그럼 개가 1층에서 놀고 정원만 있는 게 아니라 2층도 가고 3층도 가고 막 놀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주고 싶어. 그런 컨셉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 그지?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정원 가꾸는 거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밖에서 보이는 정원도 있지만 밖에서 보이지 않는 뒷마당도 있고, 앞마당 따로 있고 뒷마당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뭐 이런 히든 가든. 밖에서 봤을 때는 뭐 별거 없는 텃밭만 있는 그런 가든이지만 뒤에 가면 이 사람들이 진짜 공들이고 한 가든이 뒷마당에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아까 취미 중에 하나가 뭐 그거를 이제 보면서 뭐 맥주도 한잔하고 커피도 한잔하는 게 취미야. 그러고 막 뿌듯해. 그러면 그 정원이 가장 잘 보이는 뷰를 가진 위치에 그런 걸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을 떡 만들어줘. 되게 좋아하겠지. 내가 공들여서 키운 정원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다 그걸 딱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그게 컨셉이 되겠지. 이 설계라는 컨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뭐 여러 장비들이 있겠지. 그러면 공방 같은 것도 필요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거는 어디에다 만들어줘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겠지. 정원을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실 같은 공간을, 응접실 같은 공간을 정원과 가깝게 배치해주는 게 가장 이 사람들한테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실과 장비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가깝게 있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접근 방법이 완전 달라지겠지. 그치? 그 다른 해석도 할 수 있어. 영화를 본대. 친구가 영화. 둘이 영화를 보는 거야. 앞에 쪽도 영화라는 얘기가 나와서 얘기해 주는데 컨셉이 시네마하우스야. 우리 집은 설계 컨셉이 시네마하우스야. 극장이야. 주택의 극장화야. 가장 영화를 잘 볼 수 있고
가장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우선순위야. 컨셉도 그렇고 시나리오도 그래. 그러면 설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야. 꼭 반드시 3층에 극장이 있어야 된다? 꼭 그렇진 않아. 왜? 요즘 방음시설이 얼마나 좋아. 방음시설 하면 돼. 2층에 가도 되고 1층에 있어도 돼. 대신에 영화를 가장 관람하기 쉽고 편하게 최적화시켜주는 거야. 1층에 넣어도 되지. 1층에 놓고 영화관 극장 가면 어떻게 있어? 이렇게 해서 밑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다 보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가장 편하게 볼 수 있거든.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데는 약간 높게 하고 스크린은 약간 밑에 놔두는 게 좋아. 계단식으로. 그러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 그리고 이게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지? 근데 영화를 보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앉아서 저기 스크린을 볼 만큼 이런 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가깝게 요만큼 반만 해서 만들어주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되지. 근데 컨셉이 시네마하우스잖아. 그러면 이만큼 커도 되겠지. 컨셉이잖아. 이 건축주가 나는 다른 거 안방 조금 해도 돼요. 근데 극장 이거 하나는 진짜 완벽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 대신에 어떻게? 영화만 볼 거야? 팝콘 먹어야 될 거야. 콜라도 먹어야 될 거야. 그냥 바 설치해요. 쫙. 아니면 여기가 극장인데 극장 여기 문 딱 열면은 바로 여기가 주방이야. 1층에 있으니까. 그럼 왔다 갔다 해도 먹을 거 갖다 먹고. 그지? 또는 평소엔 둘만 보지만 친구들 놀러 오면 친구들이랑 같이 봐. 그럼 이 정도 사이즈 돼야 돼. 소파도 몇 개 더 있어야겠지. 그지? 컨셉을 어떻게 잡냐는 문제. 얘네가 생각해온 시나리오는 똑같은데 정해져 있는 건데 거기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게 뭐냐, 이 건축주가 무엇을 해줬을 때 가장 좋아할 거냐에 따라서 디자인 접근 방식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데 이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컨셉이에요. 방향을 결정하는 컨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컨셉을 한마디로 딱 정해가지고 난 이게 컨셉이야 라고 딱 정하면 다른 취미가 있고 다른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얘를 위해서 약간씩 희생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디자인적으로 접근하는. 그럼 조닝 자체도 이걸 중심으로 돌아가겠지. 다이어그램도 그렇게 나오겠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첫 번째,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 마당이 있을 거고 거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들이 뛰어놀 공간이 어딘가에 존재해야 될 거야. 2층에도 필요할 거고 3층에도 필요할 거야. 그럼 1층, 그 다음 2층에는 계단이 어디 붙어 있겠지. 계단이 뭐 여기 있다 치자.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 계단이 있고 개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외부가 있었잖아. 그지? 그럼 여기도 외부를 만들어줄 수 있겠네. 그럼 발코니나 테라스가 여기 있으면 좋겠지. 그럼 없어도 돼. 그럼 다시 3층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또 개들이 노는 공간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또 뭐가 발코니나 테라스가 있어. 그럼 개들이 어떻게 놀아? 이렇게 놀다가 일로 올라와서 여기서 막 이렇게 놀다가 와서 여기서 막 놀아. 그러면 조닝을 해줄 수가 있을 거야. 개를 위한 조닝도 돼. 여기서는 정원과 같이 노는 힐링 스팟. 여기는 애들이 먹고 싸고 하는 공간. 그냥 실내에서 노는 공간. 여기는 애들을 위한 아주 조용한 명상 공간. 잠자는데. 사람만 조닝 해주는 게 아니야. 개를 위한 조닝도 할 수 있어. 우리 집 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해도 개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가능하지. 충분히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일 거야. 그지? 자, 다시 돌아가. 이거는 컨셉을 그렇게 반려견이라는 컨셉으로 잡았을 때야. 그럼 반려견이 아니야. 정원이야. 그럼 이 밖에 이 정원이 있는데 이거를 가꿀 때 뭐 예를 들면 건물이 이렇게 있어서 앞에 있는 앞마당, 뒷마당이 있다. 그럼 앞마당, 뒷마당이 있는데 앞마당이 중요한지 뒷마당이 중요한지 따라서 거실을 앞마당 쪽에 놓을지 뒷마당 쪽에 놓을지가 달라질 거야. 또는 앞마당과 뒷마당을 연결하는 복도가 있어야 될지
또는 거실이 이 앞마당과 뒷마당을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지 달라지고, 그지? 그 다음 또 아까 얘기했지, 거실을, 그러니까 이 정원을 가꾸기 위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중요하단 말이지. 창고랑 필요하단 말이야. 어디 만들어요? 앞마당에 또는 뒷마당에?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에 키우는 건 뭐야? 나무야? 잔디야? 아니 뭐 장미꽃이야? 아니 텃밭이야? 뭘까? 뭐냐에 따라서 성격이 완전 달라져. 할 수 있는 게 달라져. 이게 잔디밭이고 주변이 나무로 돼 있는 공간이라면 여기에 데크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바베큐도 구워 먹고 가든 파티도 하고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가 완전 꽃들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데라면 못하겠지. 그렇지? 이런 거 못하잖아. 그럼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 앞마당 어딘가에 만들어야지. 그렇지? 완전 달라지는 거야. 조닝이 달라지기 시작해. 그러면 이 공간이 어디로 가서 붙어야 되는지가 달라지고, 이 공간이 옮겨지면 나머지 실들이 어떻게 배치될지가 결정이 되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컨셉이 달라질 수 있고, 컨셉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조닝이 달라져. 조닝이 달라지면 나중에 니네가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잡아왔겠지만 조닝을 하게 될 때 면적을 이렇게 줬다. 이 면적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 친구들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응접실 겸 거실 겸 막 이런 데다. 만약에 이 공간 이만큼 넓게 줬다. 그 다음 다른 공간들은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좀 작다. 이렇게 작게 들어갔다. 그러면 요 그림만 보고 나중에 면적을 줄 수 있어. 대충 이 정도면 내가 1, 2, 3층을 지을 건데 어떠한 실들이 거실 옆에 붙어줘야 되고, 2층에 내가 어떤 실을 넣을 거니까, 예를 들면 극장이 2층에 있다. 그럼 2층에 극장 들어가면 땡? 아니야. 극장에서 또 필요한 공간이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런 공간들이 여기 어디 뭐 붙어야 될 거야. 이렇게 붙어야 될 거야. 이쪽에 붙어야 될 수도 있고, 이쪽에 붙을 수도 있어. 그리고 3층에 올라가면 또 어딘가에 안방 같은 게 있어야 될 거고, 그 공간 옆에 또 필요한 부속 공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붙으면 이게 조닝이야. 이렇게 보면 수직 조닝이고, 따로따로 보면 평면 조닝. 그치? 그럼 요 사이즈가 대충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거 면적으로 계산해보자. 전체가 100이야. 전체가 100이야. 그럼 30, 30, 30 줄 거야? 아니면 40, 30, 30 줄 거야? 50, 30, 20 줄 거야?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걸. 그래 놓고 대충 어느 정도 된다. 만약에 내가 50, 30, 20을 줬다. 비율을. 그러면 30이라는 비율에서 요만큼이 차지하는 면적은 대충 얼마? 이 정도면 대충 이게 20 정도 먹어야 되겠다. 그럼 나머지들 10. 그럼 나머지들 10에서 나누려면 뭐 2.5씩 나누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최소 모듈을 가지고 적을 수도 있어. 2.5로 잡았는데 이 최소 모듈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화장실이야. 화장실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면적이 대충 한 3제곱 정도 우리가 잡아. 최소 3제곱 정도 잡는데, 가정에서 쓰는 거는 더 작아도 돼. 더 작아도 돼. 그럼 대충 이게 가정에서 쓰는 거니까 더 작아도 되니까 한 2제곱으로 잡았다. 샤워 부스랑 변기랑 뭐 이런 것만 있어. 우리가 욕조만 빼고 다 있다 생각하고 3제곱으로 잡았다면, 얘가 2제곱으로 잡았다. 얘가 2제곱이니까 거꾸로 얘가 2면 나머지는 대충 몇? 나오겠지. 그러면 합쳐보면 면적이 토탈 얼마? 100이 될 수도 있고 100보다 조금 작거나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어. 그렇게 잡을 수도 있어. 그러면 총 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50이고 30이면 얘 위에 남는 공간이 생기네. 20만큼. 옥상 같은 공간이 생길 거야. 그지? 발코니가 생기잖아. 이 발코니는 사용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만약에 사용을 안 할 거라고 하면 거실 위에, 예를 들면 거실 위에 상부 공간을 보이듯 찢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그지? 얘를 훨씬 높게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만약에 3층을 쓸 거라면 발코니나 테라스를 넓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뚜껑을 쓸 수도 있어. 그지?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따라서.
그다음 시나리오에 의해서 영화를 볼 거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 거야. 그러면 집이 좀 어두워야 되잖아. 창을 많이 틀어놔야 되잖아. 그지? 근데 거실 같은 경우에 창을 적게 뚫을 필요가 있어. 근데 2층에는 영화관이 있어서 창이 하나도 없어. 근데 1층은 거실이라서 싹 다 창이야. 그럼 디자인적으로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이상해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봐야겠지. 그지? 예를 들면 아까 보이드를 뚫는다 그랬잖아, 2층에. 그러면 거실을 2층까지 보이드를 뻥 뚫을 거니까 극장이 들어가는 실 외부에 보이드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는 창을 뚫어줘도 상관없잖아. 그럼 2층도 사실은 창이 뻥 뚫려 있는 거랑 똑같아. 1층이랑 뭔가 통일성 있는 창을 통으로 2층까지 올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직으로 이렇게 좁은 띠창을 만들 수도 있어. 가로로 띠창을 만들 수도 있어. 그지? 방법이 달라져. 시나리오를 디테일하게 짜면 짤수록 설계하기가 쉬워. 쉬워지겠지. 대충 예상 가능하잖아. 아, 이런 공간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니네가 열심히 사례를 찾다 보면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를 봤을 거야. 그걸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저런 기성 창문을 뚫어줄 건지 동그란 창문을 뚫어줄 건지 결정할 수 있겠지. 긴 창을 뚫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모양이 정말 특이한 모양을 이렇게 뚫어줄 수 있고, 또는 천창이 필요할 수도 있어. 천창이 필요할 수도 있어. 옆에 뚫는 걸 우리가 측창이라고 부르는데 측창을 밑에 뚫어줄 수도 있어. 왜?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려견도 바깥으로 구경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 눈높이가 아니라 개 눈높이에 맞춰서 창을 뚫어줄 수도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고측창이라고 그래. 위에 높게 뚫리는 걸 고측창이라고. 고측창 같은 걸 뚫으면 어떨 때 좀 도움이 될까? 그렇지. 채광. 내가 조망을 하는 거는 필요가 없어. 조망은 안 할 거야. 근데 빛은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 위에다 뚫어. 그럼 뭐 옆집이나 이런 데서 받칠 때도 내가 시선이 안 맞히잖아. 그지? 그러면 고측창을 뚫어. 창을 뚫는 이유가 있거든. 종류가 달라. 고측창도 저기다 뚫을 수도 있지만 저 옆에 뚫는 대신에 위에 뚫을 수도 있어. 천창이. 천창인데 저 옆이 아니라 이 앞에. 그러면 빛이 어떻게 떨어질까? 위에서 내려오던 게 벽을 타고 이렇게 빛이 내려오고 있지. 여기 뚫으면 이렇게 쏟아지는 거고, 저 옆에 벽 옆에 딱 붙여가지고 뚫으면 빛이 벽을 반사되어 튀겨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분위기가 전혀 다르겠지. 그렇지? 똑같은 창을 뚫어주면 어느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이즈로 뚫느냐에 따라서 사용 용도랑 쓰임새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그 다음에 요즘은 기술이 너무 좋잖아. 전동 블라인드도 있고 전동 안막도 있어. 그래도 그래. 나는 극장으로 만들 거지만 창이 있어야겠어. 그래서 저 맞은편에 엄청나게 큰 창을 뚫어놨어. 영화 볼 때는 저 뒤에 블라인드를 쭉 치고 스크린이 쭉 내려와 저렇게. 그러면 안막이라 가지고 빛이 안 들어와. 그럼 영화 보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 그리고 낮에는 보통 일하니까 영화를 보통 밤에 봐. 그럼 더더욱 문제가 안 돼. 괜찮잖아. 그지? 또는 저 뚫어놓은 저 방향이 남쪽이 아니야. 북쪽이야. 그럼 빛이 들어온다 한들 강한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은은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 정도는 영화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안막을 안 치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빔 스크린을 설치한, 빔 프로젝트 설치한 저 빔 프로젝트가 되게 좋은 거라 가지고 요즘은 안막 안 해도 잘 보이는, 선명히 잘 보이는 빔 프로젝트 많어. 그럼 그거를 내가 설치했어. 아니면 내가 영화를 보려고 저런 스크린을 설치한 게 아니라 아예 LED 패널, 큰 패널을 설치했어. 그럼
필요가 없어. 창 막 뚫어도 돼. 그죠? 이런 것도 시나리오에 포함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싶은데 영화를 보고 싶은 거 이외에 다른 기능적인 측면, 성능적인 측면은 니네가 조사해서 굳이 거기를 암실로 안 만들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나왔어요. 오케이. 오히려 좋은 거지. 니네가 건축주라고 생각해봐. 니네가 설계를 맡겼는데 나는 잘 몰랐어. 근데 건축주가 요즘은 빔프레스 저런 거 해도 빛 좀 들어오고 해도 잘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 굳이 벽을 막을 필요가 없고 창 뚫어도 괜찮아요. 그럼 뚫을 거야 안 뚫을 거야? 뚫는 게 좋지. 뚫어야 창이 있어야 환기가 될 거 아니야. 환기를 안 시키면 어떻게 돼? 강제 환기나 뭘 해야겠지. 뭐 예를 들면 저런 거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저거 달면 키면 어떻게 돼? 영화 볼 맛이 안 나잖아 그럼. 그지? 장단점이 준다는 말이지. 그런 것들은 니네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 것들이고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반드시 영화를 봐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조용한 데 가야 된다? 그건 아니야. 꼭 그렇지 않아. 예전은 그랬어. 예전은 그 방식이 맞아. 근데 지금은 방음벽 사면 되잖아. 이제 다 치우면 돼. 방음 다 하면 돼.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창 뚫어도 돼. 예쁘게 뚫어놓고 막으면 돼. 문제가 안 돼. 그래서 필요하면 뚫어버리면 돼. 만약에 안 필요해. 그냥 막아. 괜찮아. 그거는 니네가 컨셉을 어떻게 정하느냐, 시나리오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절을 하란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막고 시작하지 말란 말이야. 처음부터 3층에 올려놓고 시작하지 말란 말이야. 아직 니네가 컨셉이 정해지지 않았잖아. 시나리오가 완벽하지 않잖아. 근데 딱 뭔가 하나 고정시켜놓고 시작해버리면 나중에 이걸 흔들지를 못해. 만약에 내가 이걸 니네 걸 흔들어버리잖아? 니네가 멘붕에 빠져버려. 계획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고. 나는 이거를 3층에 있다고 생각했지 2층에 간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갑자기 2층으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 근데 왜 갈 수 없다고 생각해? 왜 그게 꼭 창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니네도 사실 나랑 논리로 붙으면 니네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니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나리오와 컨셉이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했는데 시나리오가 이래요. 오케이. 컨셉이 이래요. 오케이. 근데 그 외에 뭐 다른 얘기를 하나? 아니야. 니네가 그냥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다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된단 말이야. 논리로는 니네가 날 이길 수 없어. 니네가 날 이길 수 있는 건 시나리오와 컨셉밖에 없어. 그거를 잘 짜야 돼. 그래야 니네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니네가 시나리오를 짜오면 그거에 맞게끔 설계를 잘 할 수 있게 옆에서 유도해 주는 거야. 아까처럼 니네가 여러 가지 고민을 앞으로 할 건데 아까 같은 고민을 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극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디자인 평면에서 보면 창이 없어야 돼. 기능적으로. 근데 인면에서 봤더니 인면이 꽉 막혀 있는 게 디자인적으로 너무 별로야. 창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뚫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뚫어. 그럼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뚫어. 밖에서 보면 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 막혀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건적 있어?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겉에서 보면 커튼홀 건물이야. 근데 백화점 안에 들어가면 다 막혀 있어. 그치? 그런 거 많아. 그렇게 해도 돼. 그것도 방법이야. 약간의 거짓말이긴 해. 좋은 방법은 아니야. 약간 농락당하는 거잖아. 밖에서 보면 유리인데 안에 가면 유리가 아니거든. 근데 그렇다고 그런 디자인이 잘못됐나? 그런 디자인 하면 안 되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 그런 디자인도 있을 수 있지. 겉과 속이 다른 디자인은 디자인이 아닌 게 아닙니까? 그지? 방법은 많단 말이야. 접근 방법은 차이야. 그때 그 접근 과정에 좋은 방법이냐 잘못된 방법이냐 결정하는 거는 순전히 컨셉에 달렸어. 순전히 시나리오에 달렸어. 자, 니네가 정한 게 핑크족이라고 하는 그 부부를 정해왔는데 만약에
딩크족이 아닌 부부라면 니네가 지금 생각하는 건물의 계획이 잘못된 건물일 수도 있어. 그지? 보편 타당한 건물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보편 타당하게 접근하려면 나중에 애를 낳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애가 태어나고 나면 그렇게 자주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응접실이나 거실이 사실 클 필요가 없어. 응접실이나 거실 중에 하나만 놔두고 하나는 없애도 돼.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 대신에 그 면적만큼 나중에 애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가변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지금은 그런 공간, 그러니까 응접실이나 이런 걸로 쓰지만 나중에는 그 공간을 개조해서 애기 방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가변적인 공간으로. 좋지. 우리가 여기랑 저 옆에가 원래 다 하나였어. 여기까지 하나의 실이었거든. 근데 지금 가벽 친 거야. 여기 하나 치고 여기 친 거잖아. 쪼갠 거잖아. 세 개로. 그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여기랑 저기랑 터서 쓰다가 나중에 애가 태어났어. 쳐. 벽 하나 치면 돼.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어. 그지? 그리고 젊은 부부가 아니야. 젊은 부부한테 3층은 뭐 1도 아니야. 후다다다다 올라가면 돼. 계단 타고. 근데 노부부야. 3층까지 가라 그러면 아이고 그지? 세워라 내워라 한단 말이야. 엄청 힘드실 거라고. 좋은 설계가 아니야. 아니 노부부한테 3층짜리 집을 설계해주는 바보가 어딨어. 이런 소리 들을 거야. 결국에 이건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젊은 부부한테는 괜찮은데 왜 다른 부부한테는 이게 잘못된 설계야? 순전히 시나리오 때문이잖아. 그지? 다른 것도 똑같은 거야. 순전히 시나리오 때문에 좋은 설계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설계가 될 수도 있는 거. 계단도 그래. 계단도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학교 여기 계단이 투명 유리로 된 계단이라고 생각해봐. 어떤 사람은 되게 재밌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되게 싫다 그럴 거야.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은 재밌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싫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여자 입장이야. 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치마를 입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투명으로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 똑같은 거야. 건물도 마찬가지. 창을 만들어주는 게 좋냐 안 만들어주냐의 차이는 이걸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해석돼. 아까 얘기했지. 창을 밑에 뚫었어. 밑에 이렇게 뚫어놨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뚫은 거야? 밖에 구경도 못하고 저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럴 거야? 근데 이 집은 개를 키워. 이해가 될 거야. 아, 그래서 밑에 창 뚫었구나.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야.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차이인 거야. 집에 개가 없는 사람들. 근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아, 저 창 되게 좋다. 이럴 거야. 그런 차이. 시나리오를 그래서 열심히 잘 써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음에 할 거는 지금 아까 나한테 보여준 저 시나리오를 좀 더 디테일하게 바꾸는데 그 지금 막 선생님이 떠든 거를 다 글로 쓸 수 없잖아. 여러분들끼리 합의를 보면 돼. 그래서 중요한 사항들만 기록을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끼리 합의가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면 오케이야. 그걸 또 다 타이핑하려고 안 해도 돼. 그 대신 최대한 꼼꼼하게 써. 아침에 이 사람들은 몇 시에 기상해서 아침에 하는 일이 뭐야? 몇 시에 출근해?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인이니까 뭐 8시 되면 나가야 돼. 9시에 출근하면. 근데 와이프는 늦게 가도 돼. 프리랜서라서.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때까지는 집에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점심까지 뭐 해? 침대 그냥 이렇게 자? 침대에만 있어? 뭔가 할 거 아니야. 그럼 아침 시간에 이 사람은 뭘 할까? 남편이 없는 자기 혼자만의 시간 아니야. 황금 시간 아니야.
가장 소중한 시간대란 말이야.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럼 그 시간에 이 사람은 뭘 해야 돼? 정원에 가 있나? 커피를 마시나? 책을 보나? 그게 뭘까? 그런 걸 고민해 보면 어떤 공간이 이 사람한테 필요하고 그게 1층에 있으면 좋을지 2층에 있으면 좋을지 3층에 있으면 좋을지가 나와. 그러면 이해하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이 사람들이 몇 시에 모여? 집에 오면 남편은 뭐 퇴근하면 7시라 치고 와이프는 늦게 나갔는데 7시 땡 하면 같이 오나? 퇴근을 같이 하는가? 아니면 와이프는 저녁 한 12시에 오나? 모르죠. 그지? 고민해봐야지. 이래가 정해야지. 자, 영화를 봐. 영화를 언제 보지, 그럼? 12시에 와이프가 집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자, 영화 보자, 이러나? 남편은 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평일엔 영화 못 보겠네? 그럼 영화 언제 봐? 주말에 봐? 그럼 주말에 하루 종일 볼 일은 없을 거고. 주말에 잠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한번 잠깐. 이 사람들 정원 가꾸려고 하면 주말 아니면 정원 가꿀 시간이 없을 텐데. 그지? 그럼 주말에 잠깐을 위해서 극장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로 좋은 일인가? 아니면 안방이나 거실에 간이로 극장처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효율적 면에서는 더 좋은 건가? 그지? 거실을 엄청 큰 저런 스크린을 설치해 준다던가. 그리고 거실 자체가 창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블라인드만 좀 딱 하면은 가릴 수 있는 그런 되면 괜찮은가? 아니면 지하에 넣나? 뭐 방법이 생기겠지. 시나리오에 따라. 이 사람들이 엄청 부자가 아닌 이상 정해진 시간과 예산과 면적에 맞춰서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내 아까운 돈을 그냥 펑펑 쓸 게 아니죠.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니네가. 니네가 전문가니까. 니네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니네 취미랑 니네 가진 예산을 보니까 면적을 딱 봤더니 니네는 극장을 따로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대신에 요 면적을 니네가 다른 취미 이런 게 있으니까 요런 용도로 써. 그 대신에 니네가 하고 싶은 극장은 내가 안방에 만들어줄게. 그냥 부부가 소파도 필요 없고 침대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줄게.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생각하기 나름이란 말이야. 그런 거는 니네가 고민을 해야지. 예? 시나리오 그래서 열심히 짜야 하는 이유가 생겼지. 그지? 자, 시나리오 얘기는 요 정도 하고 다른 거를 보자. 스페이스 프로그램 혹시 있으면 보여줘봐. 모델링 보여드리면 될까요? 그래, 모델링 보자.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나중에라도 만들어야 돼. 만들어. 조닝도 아까 얘기해줬지만 조닝도 만들어야 된다. 일단은 이렇게인데요. 일단 이게 1층인데 여기 주방, 여기 거실이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응접실이에요. 근데 여기는 온실이나 울타리를 쳐가지고 식물을 가꾸려고 했고 여기가 2층인데 침실, 그 다음에 여긴 통로 겸 드레스룸, 그 다음에 여기는 작업실이랑 사제인데 이게 너무 넓으면은 나중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애기방으로 할 수 있게 가벽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저희가 시나리오를 짤 때 3층 극장은 다락방처럼 올라가자고 생각을 했거든요. 로망이었던 거죠. 다락. 부부의. 네. 좋지. 그래서 사다리처럼 올라가는
접이식 계단 있잖아요. 음. 그거를 설치해서 3층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여기가 실제로는 상형식이에요. 2층 집이고 다락방이 있는 거네? 네. 그러면 다락방을 만들려면 각공 지붕이 있어야겠네, 이렇게. 살 살짝. 그럼 그게 건물의 형태를 어느 정도 결정해버려. 경사 지붕이 생겨야 돼. 다락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려면 반드시 경사가 돼야 돼, 지붕. 지붕에 천장을 치고 남는 공간이 다락이야. 그러면은 법적으로 다락이라는 공간을 만들려 주려면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3층이면 3층이 되려면 3층으로 올라가는 그 정식적인 계단도 만들어져야 되고, 층수도 2층이 아니라 3층이 되는 거야. 층고도 나와야 돼. 층고도 확보를 해야 돼. 접이식 계단으로 하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면은 다락을 만들어야 돼. 그럼 다락으로 가야지. 다락을 하기에는 지붕 한 번도 해본 적이 지붕이 없어. 이렇게 돼야 돼. 다락이잖아. 다락방 생각해봐, 다락방. 그럼 이제 모양 만들 때 지붕을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붕이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 어, 이렇게 해도 여기 천장 이렇게 치면 여기 쓸 수 있잖아. 남과 네. 경사 지붕이야 다락이 생기지. 경사 지붕이 아닌데 다락이 생길 수가 없지. 심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3층이 돼버리잖아. 평적으로 만들면 3층이 되는 거야. 그럼 3층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계단도 만들어줘야 되고 좀 정상적인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지. 그래야 3층을 쓸모있게 쓰지.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들어간 돈을 생각해. 내가 그걸 만들려고 들어간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집착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보편타당하게 생각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이냐는 거야.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3층 다락을 만드는데 정식적인 계단도 없고 정식 계단을 써서 3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3층에 올라가면 있는 게 딸랑 하나. 역시. 그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게 니네 컨셉에 맞는 거냐는 거지. 이게 시나리오에 적합한 공간이야? 과연? 그렇잖아.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다락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싶었던 측면에서 접근한 거라면 건물 자체가 다락이 나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컨셉이 그렇게 될 수 있지. 다락방 하우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우리는 컨셉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경사 지붕을 놓고 다락을 만들었는데 그 다락을 진짜 다른 집에는 볼 수 없는 정말 멋있는 공간으로 내가 딱 디자인을 하겠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게 컨셉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 시나리오에 적합한가? 내가 방금 들은 니네 시나리오만 들으면 적합한 공간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굳이 왜 다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남는 짜투리거든. 근데 그 중요한 상형실이라고 하는 거를 남는 짜투리에다 그걸 왜 갖다 놓냐고. 좀 그럴싸하게 딱 뻗어나는 공간에 메인 공간에 그걸 딱 갖다 놔야 그게 의미가 있잖아. 그게 중요한 포지션인데 내가 가장 아끼는 인형이 있고 뭐 연예인 포스터가 있고 프라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잘 보이는 데다 이걸 딱 놔둬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를 다 포장해가지고 꽁꽁 싸가지고 진짜 잘 보이지도 않는 나만 알 수 있는 거기다 이렇게 숨겨놓으면 물론 그것도 가치가 없진 않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지. 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 놓고 예를 들면 그거야. 우리 집에 가면은 뭐 프라모델이 100개 있어. 근데 집에 갔더니 없어. 어디 있는데? 창고에. 그게 뭐야? 왜 그걸 다 창고에 처박아 놨어? 이상하잖아. 그지? 컨셉이랑 안 맞잖아, 그러면. 앞뒤가 좀 다르잖아. 그렇게 중요한 거 하면 진짜 진열장에 전시 쫙 해놔야 말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거야.
교수님, 근데 그러면 복층 같은 경우는 표시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복층이 있으면 2층으로 해요? 아니면 1층으로 하는 거예요? 표시를? 복층을 어떻게 잡냐의 문제야. 2층 집인데 복층처럼 쓸 수도 있고 애초에 복층이 될 수도 있어. 자, 보통 우리가 3m 단위로 끊어. 그래서 1층, 2층이면 이게 보통 3m, 3m 잡아. 보통 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주차 타워 같은 데 있잖아. 거기는 층수가 없어. 층수가 없거든? 그럼 그거 어떻게 저기 몇 층인지 어떻게 알아? 3m로 끊는 거야. 저게 만약에 27m다. 그럼 그걸 3으로 끊어. 그러면 아, 저 9층. 저 9층 타워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9층을 쓰는 게 아니더라도 9층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실에 있어. 니네가 보기 편하게. 이게 1이고 이게 2야. 어떻게 그래야 돼? 2야. 그러면 여기를 보이드를 내서 뚫어버렸어. 네. 이만큼밖에 없어, 슬라브가. 그러면 1층이랑 2층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럼 이거 복층이 아니야. 복층이요. 복층이야. 근데 봐. 이게 3m, 3m가 아니라 이거 전체가 뭐 4.5m 정도 된다 치자. 그래서 여기 3m, 여기 1.5m를 했어. 원룸 가면 이런 데 있지. 오피스텔 네. 같은데. 네. 그럼 이거 1층에 이거 몇 층 건물이야? 이거 몇 층 건물이야? 1층이야. 1층이야. 근데 이게 1.5밖에 안 나오잖아. 네. 법적인 문제야. 이게 1.5m 미만이면 이거 층으로 안 쳐. 사람이 이렇게 칠 수가 없잖아. 네. 그지? 층으로 안 친단 말이야. 어, 이거는 복층으로 쓰지만 실제로 이게 한 층으로 사용성이 안 나오지. 이건 층이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런 데 어떻게 됐어? 여기 침대만 하나 있어. 그쵸. 누워 있는 거 말고는 할 수 없어. 서서 못 다녀 여기. 층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잖아. 기능성이 없거든. 이거 층을 안 친단 말이야. 다락이 이런 공간이야. 다락이 이런 공간이야. 층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데야. 그게 다락방이란 말이야. 근데 이 다락방을 억지로 니네가 만들어서 여기다 넣겠다. 이상하잖아. 왜 억지로 이걸 왜 만드냐고. 자연스럽게 생긴 공간을 니네가 활용을 잘 한다는 건 아주 좋은 거지만 이 다락방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막 일부러 건물을 막 이러고 저러고 막 하면 이상한 짓이 되는 거야. 이상한 짓. 그리고 니네가 생각하면 이런 다락방이 아니잖아. 실제로 이게 한 3m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건 다락방이라 안 한단 말이야. 약간 분위기는 옥탑방인데 올라가는 방식이 특이한 그런 옥탑방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외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계단을 꺼내가지고 가능하지. 들어가는 거. 옥탑방 가능하지. 가능한데 옥탑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그거 있는 층수 거예요. 들어가지 그것도. 그것도 3층이야. 근데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 그렇게 해도 돼. 되는데 얘기했잖아. 굳이.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꼭 거기를 그렇게 힘들게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 로마. 로마. 단순히 로망이기 때문에 의주의 로망. 낭만적인 집. 낭만성을 위해서 굳이 의뢰주가 그렇게 내 만든다. 낭만이었다. 뭐 일단 이거는 갖고 싶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뭐 하지 말라고 말하기엔 애매한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안방이 그러니까 2층 층고가 높아서 그거의 일부분을 끊어가지고 고기를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이게 안방이라 치자. 이게 안방이야. 이 층고가 되게 높아 안방이. 그래서 여기 창이 있어. 창이 있어서 여기 뭐 발코니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는데 여기 창이 있어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되게 여기가 복층처럼 이렇게 높은 창이 달려 있고 이만큼 잘라가지고 니네가 말한 다락 공간 여기서 달아내서 여기에 뭐 사다리 같은 걸 내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스크린 달아가지고 여기서 영화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처럼 1.5m가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는 누워가지고 영화 보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 원래 있던 공간을 활용한 거잖아. 그지? 활용한 거잖아. 이런 건 이해가 되는 거야. 활용했어. 근데 원래 안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만들고 싶어서 여기 하나 층을 더 올렸어. 한 층을 더 올렸는데 여기 올라가는 방법이 굳이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굳이 이걸 꺼내야 돼. 굳이 꺼내야 돼. 올라갔어. 안방만큼 똑같이 이만한 층고에 이만한 면적의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사용하는 게 고작 일주일에 한 2시간, 3시간 영화 한 편 봐. 돈 낭비다. 이상하잖아. 이상한 거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뭐가 있다. 이걸 뭔가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계단이 있다. 계단실이 있어. 그래서 영화도 보지만 영화 보는 거 외에 뭔가 다른 기능이 있어. 그러면 이해가 되지. 근데 순전히 영화 한 편 보자고 이걸 이렇게 만든다.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똑같은 컨셉으로 접근하는데 어떤 건 이상하고 어떤 건 이해 가능하고 그지? 이런 차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처럼 똑같이 니네가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들어가냐면 아까 얘기한 시나리오 상에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조닝과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그리면 나와. 앞에 쪽 얘기를 잠깐 해주면 거실의 면적이랑 복도의 면적이 있는데 거실 면적보다 복도 면적이 더 커. 자기네들은 나름의 스토리가 있었지. 근데 니네가 생각하기에 니네는 걔네 시나리오 모르잖아. 그거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 근데 거실 면적보다 복도 면적이 더 커. 이해가 돼? 아니요. 이해 안 되잖아. 그치? 그렇단 말이야. 니네는 지금 이거 이해되잖아. 그치? 이거 똑같은 거 내 뒷조야한테 한번 얘기해볼까? 니네 이게 이해가 돼? 이 큰 면적을 이 면적으로 치면 이게 되게 크단 말이야. 작지 않은 면적일 텐데 이 면적을 만들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사다리를 내려야만 올라갈 수 있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써. 근데 이걸 위해서 한 층을 더 올려야 돼, 건물을. 불합리하지? 그치? 불합리하단 말이야. 하지만 불합리한데도 만들어야겠다. 할 수 있지. 못하진 않아. 조금 안 싫은 소리를 듣겠지만 할 수는 있어. 그러려면 니네가 말을 잘해야 되겠지.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반드시 이 사다리가 아니더라도 원래는 여기 올라간 정식 계단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이 사다리를 쓰는 거일 뿐이고 계단은 있어. 원래는 있어. 그리고 영화 볼 땐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만 평소에 이 용도는 게스트룸이야. 그래서 손님이 오면 손님들이 여기 쓸 수 있게 세팅이 돼 있어. 라고 한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겠지. 아, 원래 쓰임새가 있는데 부부들이 쓸 때는 상영관이고 손님이 오면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온다거나 친구들이 자고 간다. 그때는 게스트룸으로 쓴다. 그럼 좀 더 이해가 되지. 그만한 가치가 생기잖아. 그만한 사이즈 방 하나를 만들었으면 뭔가 쓰임새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쓰임새를 만들어줬으니 좀 설득이 되겠지.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설득이 안 되지. 내가 건축주라면 로망도 좋지만 싫어할 것 같아. 아니 설계자님 이 면적도 이렇게 크고 비용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다른 용도로 못 써요? 영화 보는 거 말고는 없어요? 네.
좋아하겠지.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그래. 니네가 그런 고민도 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니네 마음대로 설계하는 것도 있지만 니네가 생각하는 그 건축주라고 하는 가상의 그 사람이 만족할 만한 보편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공간을 구성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설계해주면 니네가 생각하는 이 건축주도 만족 못해. 만족 못할 것 같아. 최소한 니네가 생각하는 이 가상의 건축주가 만족할 만한 공간이 나와야 될 거야. 네. 그렇게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다이어그램도 그려봐야 니네가 이해가 잘 돼. 아까 얘기했듯이 버블 다이어그램 식으로 그려. 거실이면 거실, 그 다음에 안방이면 안방. 중요한 공간들을 찾아서 그 공간에 어떤 공간들이 층별로 이렇게 배치가 돼야 가장 좋을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모델링을 바로 해도 좋지만 모델링을 바로 했을 때는 니네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거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을 때랑 3D로 올렸을 때랑 접근하는 사고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때 방식이랑 그때 방법이 니네가 나중에 해보면 느끼는데 똑같은 형태가 안 나와. 똑같은 형태가 안 나와. 그리고 지금 저렇게 3D로 그린 거 보면 내가 대충 봤지만 공간 자체가 조닝이 좋은 조닝이 아니라 그 모듈을 그냥 이렇게 끼워 맞추는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공간 분할하면 좋은 실이 안 나와.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주변에 인접해서 배치해야 되는 실들이 뭐가 있고 특징이 어떤지를 조닝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요거에 맞춰서 최대한 모듈에 가깝게 이 면적 조정하고 그 다음에 모듈을 1층에 몇 개 깔고 2층에 몇 개 깔고 1층에 어떤 사이즈를 깔 건지 2층에 어떤 사이즈가 올라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예를 만들어 놓고 결정한 다음에 조정을 해. 조정을 해. 그래서 반드시 얘가 있으면 좋지만 그냥 1층으로도 가도 괜찮다. 그럼 얘를 1층으로 내리면 돼.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쳐야 한다면 그때 가서 좀 조정을 하면 돼. 근데 일단 면적 그 박스를 딱딱딱 깔아놓고 나누기 쪼개기 시작하면 이게 안 맞아. 조닝이 안 맞아. 불합리한 공간이 나. 그래서 별로 추천하지 않아. 선생님도 컴퓨터를 디지털 건축을 전공하기 때문에 3D로 설계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하지만 맨 처음에 설계 시작할 때는 지금 니네 가르치는 거 똑같아. 시나리오 먼저 해. 대충 여기를 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파악해. 그리고 그거에 맞게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짜. 스페이스 프로그램 짜고 컨셉을 정해. 그럼 그거에 맞춰서 조닝도 하고 다이어그램을 그린단 말이야. 다이어그램을 막 그리고 나면 전체적인 컨셉이 윤곽이 나, 건물에. 예를 들어볼까? 아까도 앞전한테도 비유해줬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컨셉을 애플이라고 정했다. 애플이야. 내 컨셉은 애플이야. 그러면 건물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건물 평면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건물의 입면 어떤 모양일까? 상상이 돼? 막연하지? 막연하지. 근데 내가 생각해놓은 시나리오가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이 사람들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겁나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핸드폰도 아이폰만 쓰고 맥북 쓰고 막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사과 디자인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이 애플이야, 컨셉이. 그럼 집을 어떻게 지었을까? 조금 더 상상이 잘 되지. 최소한 모양은 모르더라도 느낌은 오잖아. 대충 어떤 느낌이겠다. 그지? 컨셉이 그래도 필요한 거야. 느낌이 와. 그리고 건물을 만들었는데 이 건물의 컨셉은 애플이에요 했을 때 네가 상상했던 그 느낌이랑 일치하면 좋은 설계야. 컨셉을 잘 정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컨셉은 애플인데 건물을 만든 거 봤더니 갤럭시 느낌이야. 그러면 컨셉이랑 따로 놓았잖아. 그럼 별로 좋은 컨셉을 못 잡은 거야. 따로 놓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너네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시나리오를 보강을 해서 니네가 생각하는 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컨셉을 만든다. 그리고 그 컨셉에 잘 어울리는 건물의 평면, 옆면, 단면 디자인을 고민한다. 그리고 스페이스 프로그램 만들어오고. 그래서 다음 니네 해야 될 거는 개념 모형 만드는 거랑 도면 그리는 거야. 근데 도면 그리려면 지금 바로 도면 그리면 니네가 시간적으로 부족하거든. 그래서 여기 학교에서 작업할 시간도 없고 이래서 도면은 300분의 1 수준으로 그려. 러프하게 그려. 니네 과제로 냈던 거 100분의 1이지. 근데 300분의 1 디테일로 그려. 스케일은 100분의 1인데 거기에 표현되는 수준은 엄청 디테일하게 다 못 그리니까 300분의 1을 그린다 생각한 정도 수준으로 그려. 그거를 다음에 가지고 오면 어차피 고쳐야 돼. 체크 갖고 다시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100분의 1로 니네가 완벽하게 그려오잖아? 다시 그려야 되잖아? 그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지. 헛고생이잖아. 그래서 300분의 1로 그려오면 체크해서 이렇게 뭐 고치고 모형도 고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나중에는 진짜 완벽하게 100분의 1로 그릴 거지만 다음에 가져올 때는 300분의 1 정도로 그린다 생각하고 그려와. 알겠지? 그럼 개념 모형이랑 도면 그리는데 모형도 그렇고 도면도 그렇고 완벽하게 해올 필요는 없어. 내가 보고 여러분들이 실배치를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니까 건물 형태 파악하고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증거 사진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 도면 그리고 모형 만들었잖아. 사진 많이 찍어놔. 나중에 니네 포트폴리오 만들 때 교과목 포트폴리오 말고 니네 졸업할 때 5학년 졸업할 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그걸로 니네 취업할 때 그걸 내야 돼. 서류를. 설계사무실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그거를 잘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있을 것 같지. 없다.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저장 잘 안 해놓으면 날아가 버리는데 나중에 없어. 찾고 싶어도 못 찾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캔을 떠놓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니네가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사진 찍은 거는 사실 안 보여. 그거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못 넣어. 그래서 스캔 뜨는 게 좋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판넬을 다 만들 때 그때 도면 같은 거는 스캔 떠놔야 돼. 보관해야 돼. 선생님도 예전에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선생님이 졸업할 때 만든 포트폴리오에는 1학년, 2학년 때 자료가 없어. 캐드로 작업을 안 했거든, 그때는. 없어. 1, 2학년 때 자료가 없어. 모형 사진 몇 개 있어. 그래서 선생님 포트폴리오 1, 2학년 때 게 모형 사진만 몇 개 들어갔어. 되게 없어 보여. 이만큼 두껍게 만드는데 1, 2학년 때 게 2장, 3장밖에 안 돼. 되게 없어 보여. 나중에 그거 없으면 되게 난처하다. 다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되게 난처하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챙겨놔. 잘 챙겨놔. 자, 다른 질문 있나? 교수님 다음 주에 그러면은 언제 만날지 나중에 공지하는 거죠? 지금 대면 수업을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만약에 대면 수업을 또 할 거라면 화요일날 할게. 그럼 이 주어진 모듈로 이제 복도나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덧붙일 수 복도? 있냐면요? 그거. 복도를 더 만들어도 되냐고? 모듈하고. 주어진 그 사이즈 안에서 이제 이동 응. 경로를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주어진 모듈 안에서 복도나 이런 공간들이 다 들어가야 하느냐? 그렇지. 맞다. 모듈 안에서 되도록 모듈 안에서 해결하고 모듈 밖에 뭐 부가적으로 조금 더 추가되는 것들은 뭐 인정해주고 되도록이면 모듈 안에서 해결하고. 그거 돼요? 만약에 3 곱하기 9가 있는데 높이는 자유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높이를 6하고 복층으로 2층으로 나눠도 돼요? 되는데 무조건- 아, 네. 되는데 그러면
건물의 면적이 달라지겠지. 맞네. 갈아엎자. 다른 질문은? 가구 배치 또 해야 되죠. 그릴 때. 근데 가구 그리면 좋은데 가구를 디테일하게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그려. 침실이다. 다 그리려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힘들고 도면의 양도 작지 않고. 그리고 이건 그냥 단순 궁금증인데요. 손으로 그릴 때 옆에 그리드 그거는 표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막 X1 이렇게 적잖아요. Y1 그 기둥.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드가 왜 필요하냐면 구조 때문에 그래. 구조 때문에 그리는 거거든. 예를 들면 내력벽도 있고 라멘 구조 기둥으로 들어간 것도 있는데 기둥을 박는다 그러면 기둥이 일정 간격을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기둥열을 이렇게 연결한 게 그리드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게 기둥이야. 이게 그리드가 만나는 지점이 다 기둥이야.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열이 있고 줄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x1, x2, x3, 뭐 y1, y2, y3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단면도를 끊거나 인면도를 봤을 때 어느 쪽을 보고 있는 도면인지를 파악해. 열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내력벽이다. 그럼 이 그리드가 보통 중심선이 그리드 역할을 해. 그러면 얘가 보통 이렇게 해서 벽이 이렇게 서 있지.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뭐 짧게나마 이런 식으로 벽이 있지. 내력벽이란 거야. 구조체를 지나는 선이 그리드거든. 구조체를 지나는 선들. 그게 그리드거든. 보통은 중심선이 그리드의 역할을 하지. 그래서 그 1주차, 4주차에 주택 사례조사가 있는데 답사를 간다고 되어 있는데 답사 취소됐잖아. 취소. 아 진짜? 답사 안 갔잖아 그래. 앞으로도 갈 일 없죠. 답사? 이번 학기엔 답사 없어. 지금 뭐 코로나에 뭐 어디를 답사를 가. 그렇죠. 대면 수업도 못 하는데. 지금 원래 우리 과야 전체가 2학기에 답사가 잡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취소해야 될 상황이야. 답사는 없습니다.